오랜만에 북한 관련 소식이 들려왔는데 웃을 수만은 없는 내용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그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네. 이 틀린 그림 찾기 문제입니다. 저 그런 거 잘해요. 네.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요. 김명준 네. 앵커께서 한번 맞춰보시기 완전 바랍니다. 잘하죠, 저 이런 거. 사진 2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네. 좀 다릅니다. 왼쪽은 리설주 여사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입니다. 아하. 하지만 정말 비슷해 보이죠. 네. 왼쪽 보시면 리설주는 흰 치마 정장을 입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김주애는 흰 자켓에 검정 정장 바지를 입고 있어서 약간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허. 그리고 머리를 보시면요. 리설주, 김주애 모두 반묶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김주애는 원래 짧은 앞머리가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좀 귀엽게 이렇게 내렸었는데 네. 이런 그냥 반묶음 머리를 저도 지금 오늘 반묶음을 했는데 그냥 반묶음으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서 좀 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야. 네, 아니, 이 사진, 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이 사진은요 지난 28일 이제 북한 해군절을 맞아서 하루 앞서서 해군 사령부를 방문한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 김주애 동행한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된 거는요. 지난 5월 16일이었죠.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때 부녀가 나란히 이렇게 실험복에 모자 쓴 모습을 보여준 이후로 지금 100여일 만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난 이 사진 두 개만 잠깐 비교해 볼게요. 5월 16일 날 이 어디 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왼쪽에 김주애 공장 방문했을 때 모습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그제입니다. 그제. 오른쪽 사진 보면 한 100일 정도 남짓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하재근 평론가 일단 김주애가 훌쩍 자란 모습에 눈길이 갑니다. 예, 지금 그렇게 이것만 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저게 확인은 잘 안 네. 되는데 일단 그 다각도의 사진을 본 사람들이 좀 잘한 것 같다 아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창 잘할 나이니까 네. 그게 눈길을 끌고는 있는데 그동안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은 많이 자랐느냐 그것보다는 안 나타났다는 게 맞아요. 관심을 네. 끌었던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김주애가 지난 11월 달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아하.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행사 때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을 밀어내듯이 네. 김주애가 오히려 중앙에 있어서 아. 굉장히 김주애의 역할이 뭐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네. 갑자기 6월 이후부터 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나타나는 거냐 하면서 이런 의견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네. 일본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측에서 견제를 한 거 아니냐, 일종의 권력 암투가 발생한 거 아니냐, 저 어린애를 두고 뭐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네. 또 한편에선 그게 뭐 무슨 암투 이런 게 아니라 6월 달 이후에 있었던 북한의 공식 행사가 김주애가 나설 만한 행사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전승절 열병식 이런 거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대표가 오다 보니까 국제 외교 무대에 어떻게 어린 딸을 내세우겠느냐. 그냥 행사 특성에 맞춰서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온 것이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 앞에는 자기 딸 데리고 잘만 갔던 김정은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저 공개석상 등장으로 그동안의 추측이 조금 좀 머쓱해졌어요. 그런데 저 공식 석상에 앞서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 그냥 아버지 옆에 딱 앉아 있어요 지금. 완전 상석이라고 하죠. 어허. 센터. 뭐 걸그룹들만 센터 욕심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상석에 지금 김주애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요. 와. 그리고 좌측 우리가 보기에 좌측에 어머니, 왼쪽에 아버지가 앉아 있죠. 어머. 좌설주 우정은 어머.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일 가운데 상석에 지금 김주애가 앉아 있는 이 세상에. 모습을 네. 노동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어허. 이게 그제 있었던 북한 해군 사령부 방문 뒤에 경축 연회 장면인데 네. 저기에는 김여정 부부장뿐만 아니라 해군 장성들도 헤드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하. 작년 11월부터 처음으로 이 김주애 모습이 공개된 이후로 총 15차례 부녀가 함께 있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주로
군사 목적의 행사에 많이 동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15차례 가운데 12건이 아하. 군사 분야의 행사, 아. 그리고 2건이 체육 경기, 그리고 1건이 경제 분야.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사 분야에 동행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올 들어서만 보더라도 1월 1일에 그 김 위원장과 함께 핵무기에 탑재 가능한 미사일들 쫙 있는 데 있잖아요. 아하, 네네네. 그 시찰하는 데 같이 아하,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2월 8일에는 북한군 숙소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후에 군 창건 75주년 그 행사에도 갔고 그 바로 다음날 열병식에도 함께 하하.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군사 분야의 행사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야,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 김주혜의 공식 석상 등장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혜가 모습을 드러낼 만한 중요한 기념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는 외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김주혜를 드러낼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고위 해군 간부들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봐도 그렇고 김주혜가 김정은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봐도 단순히 딸로서가 아니라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강국 건설 정책을 이어갈 미래의 후계자로서 김정은이 이제 김주혜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주혜가 백두혈통이라는 점, 또 나이상으로 볼 때 미래 세대라는 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핵무력을 포함한 해군력까지도 백두혈통인 김주혜도 지킨다. 또 더 나아가서 김주혜와 같은 미래 세대들과 함께한다. 막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동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마다 이제 해석을 내놓는 거지만 사실 의중은 뭐 김정은과 그 딸 김주혜 또 부인 리설주만 알겠죠.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김주혜를 전면에 내세워서 아빠 엄마 딱 사이에 이 앉게 해서 전 세계가 저 사진을 보게 하려 했을까? 그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딸 김주혜는 조금 전에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한 5월달, 지난 5월달보다 한 석 달 사이에 부쩍 자란 걸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반면에 아버지란 사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막말을 쏟아내고 있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에 각종 합동군사 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대결책 등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 수역은 세계 최대의 전쟁 장비 집결 수역,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 수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대치 상황 이런 게 아니었고 진짜 순수하게 북한이라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친다면 이 표현 같은 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잖아. 어떻게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 어떻게 이런 게 방송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정은 위원장이 해군절 연설에서 한미일 정상을 가리켜 깡패 우두머리라고 지칭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 군사 연습을 장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실행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합의한 내용을 딱 지목해서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 인사들 거친 언사를 반복해왔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와 같은 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김 위원장은 거침이 없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도 지칭했는데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 강순남 국방상이 남한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북한 최고 지도자까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바라보는 거리감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틈만 나면 자기들이 정상 국가인 양 이렇게 뭔가 발언도 하고 뭔가 제스처를 취했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논평 같은 게 발언 같은 게 어디 정상 국가의 이
이 지도자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발언입니까? 깡패 국가가 뭐예요? 깡패 국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이제 공식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미일 정상을 향해서 깡패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못한 그런 막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 자체도 불필요하다. 아하.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네. 오늘 그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한미일 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저급한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한미일이 이제 삼각협력을 하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뭔가 안보에 있어서 진전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조차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했다는 네, 거죠. 그랬죠. 그런 이거는 조금 이제 의미를 해석해 봐야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요? 이게 객관화시켜서 다른 나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어허.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북한이 뭐 핵미사일 도발에만 골몰하고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전부 사상 누각 아니겠습니까? 아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북한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제도 저희가 전달했지만 김정은 얼굴 그런 티셔츠 이게 웬말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입고 다니는 거 그거 웬말입니까? 그런 건 정말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